빙글의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6.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2회전으로 다소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재고 증가, 재고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DP 쪽에서는요. 인벤토리 인베스트먼트 II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소비자 가격을 불필요하게 인상시킨다 하는 견해를 좀 소개해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읽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GDP 성장에서 투자는 플러스 요인이다. 이 투자에 재고 투자도 들어갑니다. 인프라 투자만이 아니고 중국은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로 고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왔었다. 이런 경향은 제조업 생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자명하다. 원가 세계는 원자재의 가공비를 더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제품 재고 증가에는 기업이 낭비한 가공비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재고가 증가하면 그 재고를 관리하기 위한 부대 비용들이 또 복합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조업의 낭비적인 요소까지 전가된 가격을 부담하며 구입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유제품 업종의 경우 올해는 원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데다가 인건비, 에너지 비용, 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흰 우유 가격이 10월 1일부터 출고 가격을 인상시켰다고 뉴스 보도를 소개를 했고요. 원재료 가격 변동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함은 타당하겠으나 재고 자산의 증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원가 패러다임에 의한 판매 예측은 판매 가격 인상은 당연한 듯 산출되지만 스루풋 패러다임은 원재료 가격 및 기타 부대 비용 인상을 주장하는 것을 부인하고 원가 패러다임 가격 인상보다는 충분히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분석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를 솔직히 처음 분석을 해 봅니다.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가 우유 제품, 유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10월 1일자로 다 인상이 된다 그래서 언론에서 한 네 군데를 소개했기 때문에 두 군데는 이미 끝나서 소개를 해드렸고 빙그레하고 동원 F&B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동원 빙그레부터 좀 하겠습니다. 매출은 5,91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1.2%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크게 증가시키진 않았습니다. 스루풋 입장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매출 총익이 23%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적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487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무려 125.2%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 상반기 결산 내용이고요. 스루풋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매출 증이 했다 그러면 물량 증가도 있었겠지만 판매 가격이 오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원재료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2차 추론이라고 한 건데 1차 추론은 비성분 쪽에서 1차 추론을 한다면 요건 나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2차 추론이라고 표시를 바꿨어요. 스루풋율이 5.2%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판매 가격도 오르고 거기다가 원재료 가격도 하락한 건지 좀 나중에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비용이 12.8% 증가했어요.
그래서 TOE 생산성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56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1억 원 정도가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WCAI 상품, 제품, 제공품 이것을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119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 증가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그 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명세서 상으로는 평가 손실 작업을 이 빙글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우선 이해가 됩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이렇게 이 재고 평가 손실 충당금 뭐 이런 계정이 없이 공시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분석을 해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있고요. 마이너스란 얘기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출 재고자산의 매입이익이라고 표현하면은 이 A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 금액이 이 A를 검증하는 것이 또 핵심 그 재고 자산 회계 투명성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B도 사실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비교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공시되지는 않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2.2%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2.8%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가공비로서 생산공장 가공 비율이 26%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 재료 비율은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P는 그 전체 재고자산에 의한 거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Q는 제가 WCAI를 기준해서 산출해 낸 겁니다. 이것은 또 생산 재료비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과도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BWCA의 증감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609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매우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719억 원이란 얘기는 매출원가를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되지만은 이걸 연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 원인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그 몇 군데 있어요. 그 화장품에서 코리아나라는 데가 아주 이 기억에 잊혀지질 않는 데고요. 또 삼성 SDI인가? 그러니까 막 그쪽도 이런 쪽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금액이 719억이나 나오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고자산 명세의 증가액을 본다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전년도에는 일치를 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인데 올해 상반기 거를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32억 원이 나갔다면 재고가 132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10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21억 원, 약 22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날려 먹었냐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22억 원가량의 돈은 어디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라고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591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2.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3명을 줄였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지 그리고 평균 임금은 6천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남양유업 수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인당 평균 매출액도 좀 증가는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8.2회전으로 상승했고 실오픈율도 5.15%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어, 자, 그 제목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성립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일단 그렇게 됐는데 추론상으로는 그 경영성과 지표로는 투명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입증을 해야 돼요.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아 떨어질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재무 구조는 아주 튼튼한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투하자본 이익률도 상당히 그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회계 투명성 가정에서 그 회전율이 상승하고 수르픈율도 상승했을 때 입증하는 방법이 매입 가격 하락과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상승으로 제가 전원을 안 꽂았었네요. 전원을 꽂았습니다. 다시 밝게 보이네요. 요것을 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매입 가격이 하락했냐? 그러면은 하락하지 않고 4.3% 단순 평균 가격입니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하락 입증 추로는 검증되지 않는다. 그 반대로 나왔죠. 판매 가격도 동결되었다. 그러니까 인상된 것도 아니에요. 판매 가격은 편의점 소매가인데 메이커 출고가를 알려줘야 마땅하다. 이게 지금 소매점 CV에서 소매가 기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소매 가격은 정해놨지만은 또 뭐 얼마 받으라고 했지만 자기네들 출고 가격을 알려줘야지. 다른 데는 자기네들 출고가를 알려주는데 여기 빈거래가 이렇게 어떤 그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것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근데 어쨌든 여기 조견표로 만들어서 그 원재력 가중 평균이라고 했지만 그냥 단순 평균입니다. 그 제조 원가 비율을 하면 상승 압박률이 한 3.2% 압박을 받는데 가공 비율이 낭비를 했던 어쨌든 1.1% 증가를 했기 때문에 4.3%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도 원가 상승률하고 똑같은 비율이 나왔는데 판매 가격은 올리질 않았어요. 그럼 거꾸로 내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중 추론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그 비성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핵심적인 뭔가 거기서 조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 그 제가 지금까지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논리 도표로 작성해 본 건데 요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은 1조 3천억이 예상이 되고 이 경우 재고가 30% 증가했을 때 856억. 근데 계획보다는 적게 나오니까 2%만 더 매출 노력을 하면은 한 992억 원대로서 그 1조 3천 260억, 260억 또 추가 매출을 못하냐 해서 닥달거리고 또 뭐 이렇게 추진을 하면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재고가 거꾸로 30%를 줄인다. 판매 매출액은 그대로로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546억 원으로서 상반기 매출 시작에서 크게 안 오른 수준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라는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슬퍼 관점에서는 있는 데이터 그대로 예상을 하면은 1조 1,700억 정도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익은 779억 원, 780원 정도, 80억 정도 남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더 좀 이익을 내자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18회전 해보자. 연간. 그러면 10.3%, 4% 정도 더 노력을 하면은 매출이 1조 한 3천억 가량 돼가지고 1333억 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판매 단가 이 산출 로직이라고 한다면은 스루풋 회계 기준은 재고가 증가할 때는 스루풋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예가를 산출해 줍니다. 이게 117만 원짜리고 원가 회계는 13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 안 올려도 된다라고 스루풋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을 재고 증가에 대한 스루풋의 영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조견표로 만든 겁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 거 우리는 확인을 했고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는 재고 증가해서 인플레를 유도하는 원가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논리, 적합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55,700원으로서 연초보다 16,450원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의 81% 선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경영 성과가 또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김호연 씨가 36.7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9.5%인데 한 많은 외국 투자 기관이 있네요. 메릴린치, 노무라, 일본증권, 모건 스탠리, JP 모건. 우리나라 그 증권 시장은 대부분 전 세계 유럽이나 뭐 이런데 투자 기관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JP 모건이 대표 주자인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고 한국을 안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방만 이 동맹을 맺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방이라는 것은 경제와 함께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 스루풋의 테마인 생존 우선순위와 국가의 이익 및 기업의 이익 이거에 부응하려면은 한미 동맹으로 국권이 가야 된다는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견해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는데 빙그레가 좀 분식회계 개연성 성립에 대해서 반증할 때까지 제 분식회계 했다는 그 가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